상상해 보세요. 손이 근질근질, 씨앗은 이미 다 준비됐고 이제 곧 따뜻한 봄이 올 것만 같습니다. 당장이라도 흙에 씨앗을 뿌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죠. 하지만 잠깐 멈추세요. 이 서두름이 여러분의 미래 수확에 있어 최대의 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일찍 심을수록 더 일찍 수확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원예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치명적인 실수 20가지, 즉 절대 너무 일찍 파종해서는 안 되는 작물 20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왜 서두르는 것이 각각의 작물에 독이 되는지, 그리고 실망 대신 풍성하고 건강한 수확을 얻기 위한 이상적인 파종 시기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가장 까다로운 작물들을 살려낼 수 있는 최고의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른 파종이 위험할까요? 단지 여린 새싹들을 순식간에 망가뜨릴 수 있는 늦설이라는 명백한 위험 때문만은 아닙니다. 더 교활하고 숨겨진 적들이 존재합니다. 첫째, 빛의 부족입니다. 늦겨울과 이른 봄에는 일조량이 너무 짧고 햇빛도 활발하지 않죠. 이때 파종된 모종은 빛을 향해 필사적으로 웃자랍니다. 그 결과 얇고 창백하고 힘없는 상태가 되죠. 이런 식물은 쉽게 부러지고 질병에 훨씬 더 취약해집니다. 둘째, 바로 토양 온도입니다. 많은 씨앗들이 차가운 땅에서는 아예 싹을 틔우지 못합니다. 따뜻해지기를 기다리며 썩거나 해충의 먹이가 될 위험을 감수하며 누워있게 되죠. 설령 싹을 틔운다 해도 찬 흙은 뿌리 발육을 늦춰 식물이 필요한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셋째, 스트레스입니다. 낮과 밤의 급격한 온도 변화, 차가운 토양 등 이 모든 것이 식물이 조화롭게 성장하는 대신 생존을 위해 싸우도록 만듭니다. 그 결과 우리는 약한 식물, 부실한 수확량, 최악의 경우에는 아예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서둘러서는 안 되는 작물들이 무엇인지 지금 바로 알아봅시다. 우리 텃밭의 제왕, 토마토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초보도시 농부들이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가 바로 토마토 씨앗을 거의 2월에 심는 것입니다. 시간을 번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문제만 만드는 꼴입니다. 토마토는 햇빛과 따뜻함을 아주 좋아하는 작물입니다. 해가 짧은 겨울 환경에서는 모종이 어쩔 수 없이 웃자라게 됩니다. 볼품없는 그 모종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길고 가늘고 창백한 줄기에 부실한 잎 몇 장만 달린 채 자기 무게도 못 이겨 휘청거리는 모습 말입니다. 이렇게 자란 식물은 밭에 정식했을 때 적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열매를 맺는데 힘을 쓰지 못하고 줄기를 튼튼하게 하고 뿌리를 내리는데 모든 에너지를 낭비하게 됩니다. 게다가 웃자란 모종은 이식에도 취약하고 줄기가 쉽게 부러집니다. 토마토 씨앗을 심는 가장 이상적인 시기는 밭에 옮겨 심기 50일에서 60일 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충분한 햇빛을 공급하면 뿌리가 잘 발달된 튼튼하고 땅딸막한 모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빠른 성장과 풍성한 수확을 위한 완벽한 준비입니다. 토마토에 이어 가지과 식구 중 가장 가까운 친척인 고추와 피망 차례입니다. 달콤한 파프리카든 매운 고추든 이들은 토마토보다 훨씬 더 까다롭고 따뜻한 온도를 좋아합니다. 특히 흙이 차가우면 씨앗 발화가 매우 느립니다. 너무 일찍 씨를 뿌리면 몇 주 동안 땅속에 그냥 있다가 싹이 트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마토와 마찬가지로 가장 큰 위험은 모종이 웃자라는 것입니다. 고추와 피망은 제대로 자라기 위해 토마토보다 더 많은 빛과 따뜻함이 필요합니다. 빛이 부족한 상태에서 일찍 파종하면 약하고 허약한 모종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약해진 모종은 꽃눈을 충분히 만들지 못해 결국 수확량도 적어지게 됩니다. 고추 모종을 밭에 심기 가장 좋은 시기는 60일에서 70일 사이입니다.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충분한 조명 아래 편안한 환경에서 모종이 자랄 수 있도록 해준다면 튼튼한 면역력과 수많은 달콤하고 향긋한 열매로 보답할 것입니다. 잎이 진한 녹색인 강하고 땅딸막한 고추 모종을 상상해 보세요. 창백하게 웃자란 약한 모종이 아니라요. 그때서야 왜 인내심이 황금과 같은 가치를 지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더위를 좋아하는 삼총사 중 세 번째 주인공은 바로 가지입니다. 이 가지는 토마토나 고추보다도 훨씬 더 까다로운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원산지가 뜨거운 인도이기 때문에 가지는 추위에 대한 공포가 극심합니다. 가지 씨앗은 발화를 위해 섭씨 25도 이상의 안정적인 온도를 요구합니다. 차가운 흙에 심으면 씨앗이 싹을 틔우지 못하고 그대로 썩어버립니다. 강력한 식물 성장용 램프 없이 일찍 모종을 파종하는 것은 사실상 실패를 보장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묘목은 약하고 웃자라며 잎이 누렇게 변색된 상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큰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가지에 뿌리는 추위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겉보기에 튼튼해 보이는 모종이라도 충분히 따뜻해지지 않은 흙에 정식하면 뿌리가 냉해로 인해 큰 충격을 받습니다. 성장은 몇 주 동안 완전히 멈추게 됩니다. 식물은 그저 앉아서 시름시름 앓다가 해충과 병원균에 쉬운 먹잇감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시간을 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확 시기만 한참 늦추게 될 뿐이며 심지어는 수확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가지는 흙의 10cm 깊이가 최소 18도 이상으로 따뜻해졌을 때 정식하기 60일에서 70일 전에 파종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자, 이제 밥과 채소로 넘어가 볼까요? 그중 첫 번째는 바로 오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기 수확을 위해 오이를 모종으로 키우려고 하시죠. 좋은 생각이지만 적절한 시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이는 자라는 속도가 매우 빨라서 모종을 절대 너무 오래 키우시면 안 됩니다. 너무 일찍 파종하면 정식 시기가 되었을 때 이미 줄기가 길고 연약하며 뿌리가 부실한 웃자란 모종이 되어버립니다. 오이에게 뿌리 시스템은 그야말로 아킬레스건입니다. 오이는 이 시기에 매우 취약하며 특히 뿌리가 조금이라도 손상되면 몸살이 매우 심합니다. 웃자란 모종은 밭에 옮겨 심어도 오랫동안 적응하느라 잎이 누렇게 뜨게 됩니다. 오이를 밭에 심기에 가장 이상적인 모종의 나이는 단 20일에서 25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본잎이 3-4장 정도 올라오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정식은 아주 미세한 서리의 위험까지 완전히 사라지고 토양 온도가 15도에서 17도까지 따뜻하게 올라왔을 때만 가능합니다. 파종을 서두르시면 결국 이식 스트레스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약하게 자라는 식물을 얻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애호박과 UF, 오호박은 오이와 가까운 친척이다 보니 오이와 똑같은 문제를 겪지만 그 정도가 훨씬 더 심합니다. 이 작물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성장합니다. 따라서 밭에 정식하기 20일에서 30일 전까지만 모종을 심어야 합니다. 만약 이보다 일찍 심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모종 포트에서는 크지만 연약한 잎과 길고 가느다란 줄기를 가진 거대한 식물을 보게 될 것입니다. 뿌리 시스템은 화분 전체 부피를 채우지 못하고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웃자란 식물은 옮겨 심을 때 거의 확실하게 손상을 입습니다. 큰 잎들은 수분을 많이 증발시키지만 약한 뿌리는 식물에
충분한 물을 공급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잎은 시들게 되고 그 모종은 회복하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사실 밭의 온도가 충분히 따뜻해졌을 때 호박 씨앗을 노지에 바로 심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종을 통해 조기 수확을 원하신다면 황금률을 기억하세요. 화분에 있는 기간은 한 달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작은 포트에서 반 미터짜리 식물을 옮겨 심으려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서두르는 것이 왜 해로운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예입니다. 호박은 텃밭에서 키우는 채소 중에서도 진정한 거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종 역시 엄청난 속도로 자라납니다. 밭과 식물들이 다 그렇듯이 호박은 뿌리를 옮겨 심는 것을 싫어하고 성장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만약 모종을 너무 일찍, 예를 들어 3월쯤 파종한다면 5월쯤에는 온 집안이 길게 뻗은 덩굴들로 정글처럼 변할 겁니다. 이 덩굴들은 서로 엉키고 모든 것에 달라붙으려 할 거예요. 한정된 화분 공간 안에서는 뿌리가 충분히 발달하지 못하고 뭉쳐서 엉켜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밭에 심은 후에도 뿌리가 제자리를 잡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식물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성장이 오랫동안 멈추게 됩니다. 호박 모종의 적정 생육 기간은 애호박처럼 30일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옮겨 심을 때 뿌리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크고 독립된 용기에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후가 허락한다면 토양이 충분히 따뜻해졌을 때 씨앗을 바로 밭에 직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방법이야말로 튼튼하고 건강한 식물을 얻어 크고 맛있는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너무 서둘러서 시작하여 식물과 자신에게 불필요한 어려움을 만들지 마세요. 수박과 멜론은 밭과 작물 중에서도 가장 더위를 좋아하고 재배가 까다로운 작물입니다. 이들에게 이른 파종은 그야말로 실패의 지름길 혹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씨앗은 토양 온도가 최소 20도까지 올라와야 발아하며 정상적인 성장과 결실을 위해서는 기온이 25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생육 초기에 찾아오는 어떤 냉해도 성장을 완전히 멈추게 하거나 심지어 식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대 기후에서 수박과 멜론을 재배할 때는 모종을 키워 심는 육묘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이때도 서두르면 안 됩니다. 모종의 최적 연령은 30일에서 35일 사이입니다. 이 기간 동안 모종은 충분히 튼튼해지면서도 웃자라지 않아 땅에 적응하기 가장 좋은 상태가 됩니다. 만약 이 모종을 차가운 땅에 심는다면 뿌리 썩은 병에 걸려 결국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식은 날씨가 안정적으로 따뜻해지고 밤에도 냉해를 입을 위험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진행해야 합니다. 이 작물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생각해 보세요. 뜨거운 사막과 스텝지대 출신입니다. 이들에게 이른 봄에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달콤하고 싱싱한 밭과 작물을 수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성공의 비결은 바로 인내심입니다. 옥수수 마이스 역시 따뜻한 기온을 좋아하는 대표적인 고운성 작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옥수수가 곡물이기 때문에 꽤 강인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옥수수는 멕시코가 원산지이며 따뜻한 기후에 대한 유전적 기억이 매우 강합니다. 차고 습한 땅에 심어진 옥수수 씨앗은 대부분 썩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옥수수가 싹트기 위한 최소 토양 온도는 10도에서 12도 섭씨입니다. 만약 싹이 났더라도 늦서리를 맞게 되면 냉해를 입어 죽게 됩니다. 심지어 생육 초기에 약간의 저온만으로도 옥수수는 스트레스를 받아 잎이 보랏빛을 띠게 되는데요. 이는 뿌리가 찬 땅에서 인피, 성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한다는 신호입니다. 이처럼
성장이 지연된 옥수수는 결국 충실한 이삭을 맺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옥수수 파종을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땅이 충분히 따뜻하게 데워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씨앗을 밭에 바로 심으세요. 옥수수는 생육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따뜻한 땅에 심으면 일찍 심었다가 냉해로 고생한 옥수수보다 훨씬 더 잘 자라 쉽게 따라잡고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강낭콩은 다른 콩과 식물들처럼 소박하고 키우기 쉬운 작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강낭콩에게도 꼭 필요한 까다로운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따뜻함이죠. 강낭콩은 서리에 절대적으로 취약하며 냉해를 견디지 못합니다. 기온이 0도 가까이만 되어도 여린 새싹과 어린 식물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차가운 흙에 심은 씨앗은 발아하지 않고 수분을 잔뜩 흡수해서 불어버린 뒤 썩어버립니다. 특히 알이 굵은 품종 강낭콩일수록 이런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파종을 위한 최소 토양 온도는 12도부터 15도까지 정도입니다. 만약 너무 서둘러 차가운 땅에 씨앗을 뿌리면 심었던 종자 대부분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싹이 난다 해도 성장이 느리고 냉해로 고생하게 되며 결국 수확은 늦어지고 수확량은 저조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5월 말이나 6월 초보다 일찍 강낭콩을 심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강낭콩은 일단 따뜻해지면 성장이 매우 빨라서 늦게 심은 시간을 금방 만회합니다. 며칠에서 일주일 정도 더 기다렸다가 최적의 조건에서 심는 것이 모든 종자를 걸고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 훨씬 현명합니다. 차가운 흙 속에서 물에 젖어 썩어버린 씨앗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불필요한 서두름이 초래하는 결과입니다. 이제 허브 이야기를 해볼까요? 향이 좋은 바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남쪽에서 온 손님은 텃밭에서 가장 따뜻한 환경을 필요로 하는 대표적인 더위 챔피언입니다. 바질은 단순히 추위를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공포스러워할 만큼 냉해에 약합니다. 섭씨 10도 아래의 온도는 바질에게 이미 위험 수준이며 아주 미세한 서리만 내려도 식물은 즉시 죽고 잎은 검게 변하며 시들게 됩니다. 따라서 바질 모종을 심거나 씨앗을 노지에 파종할 때는 안정적으로 따뜻한 날씨가 확실하게 자리 잡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보통 6월 초는 되어야 비로소 가능합니다. 만약 모종을 너무 이른 시기에 심으면 웃자람 문제를 겪게 됩니다. 작은 화분 속의 바질은 흙의 양분을 빠르게 소모하고 창가에서 키만 훌쩍 자라거나 심지어 꽃까지 피우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태의 모종은 밭에 옮겨 심어도 적응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우리가 원하는 풍성한 잎을 얻기 힘듭니다. 바질 모종의 이상적인 나이는 30일에서 40일 사이입니다. 이 정도 기간이면 튼튼하고 정식할 준비가 된 모종을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밤 기온이 완전히 여름처럼 따뜻해지기 전까지는 이 연약한 허브를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서두르지 마세요. 감자, 우리에게는 정말 친숙하고 마치 제2의 고향 같은 작물이죠. 하지만 이 익숙한 감자 재배에도 실수는 존재합니다. 바로 씨감자를 너무 이른 시기에 땅이 충분히 데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심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감자 씨감자는 7에서 8도 이하의 차갑고 습한 땅에 들어가면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가 됩니다. 싹을 틔우지 못하고 그저 땅 속에서 대기하게 되죠. 이 대기하는 기간 동안 씨감자는 각종 병충해에 매우 취약해지는데 특히 땅속의 싹을 공격하는 검은 무늬 썩은 병 리족토니아에 걸리기 쉽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예 싹이 올라오지 않거나 혹은 매우 약하고 병든 상태의 작물을 얻게 됩니다. 게다가 파종 후 갑자기 강한 늦서리가 닥치면 이미 올라온 싹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감자 포기의 성장을 크게 지연시키고
결국 수확량 저하로 이어집니다. 감자를 심기에 가장 이상적인 시기는 씨감자가 묻힐 깊이의 땅 온도가 8도에서 10도까지 따뜻하게 올랐을 때입니다. 흔히 벚나무꽃이 만개했을 때라는 속설이 이 시점과 잘 일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가운 땅에 2주 일찍 심는 것보다 따뜻한 땅에 일주일 늦게 심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근은 비교적 추위에 강한 작물이라서 많은 분들이 가능한 한 일찍 파종하려고 서두르곤 합니다. 하지만 이때 너무 서두르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첫째, 봄에 차갑고 딱딱한 땅에서는 당근 씨앗이 싹트는 데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립니다. 심지어 한 달 가까이 걸리기도 하죠. 그동안 밭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나 연약한 당근 새싹을 가려버리고 성장을 방해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김매기 잡초 제거, 작업 자체가 엄청난 고통이 됩니다. 둘째, 발화 초기에 낮은 기온에 노출된 당근은 추대 현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즉, 심은 첫 해에 바로 꽃을 피워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근은 씨앗을 만드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게 되므로 정작 우리가 먹어야 할 뿌리는 작고 질겨지고 쓴맛이 나게 됩니다. 제대로 된 수확 대신 쓸모없는 꽃대만 얻게 되는 셈이죠. 이러한 문제를 피하려면 흙의 온도가 안정적으로 섭씨 8도에서 10도까지 올라갔을 때 당근을 심어야 합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흙에서는 당근이 훨씬 빠르고 균일하게 싹을 틔웁니다. 이는 관리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질 좋고 달콤한 뿌리 채소를 성공적으로 수확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줍니다. 비트는 당근과 마찬가지로 추위에 강한 작물로 알려져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땅이 얼어 있을 때 서둘러 파종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비트를 너무 일찍 심었을 때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추대, 즉 꽃대가 오르는 현상입니다. 본잎이 몇 장 나오지 않은 어린 모종이 장기간 찬 기온에 노출되면 식물은 이를 월동 겨울나기를 해야 하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날이 다시 따뜻해지면 식물은 이제 2년차 생육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고 후손을 남기는 것, 즉 씨앗 맺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아삭하고 맛있는 뿌리 채소 대신 굵은 꽃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식물의 모든 에너지는 꽃을 피우는 데 쓰이고 정작 뿌리 부분은 작고 단단해져서 먹을 수 없게 됩니다. 특히 뿌리 부분이 긴 품종들이 이러한 추대 현상에 더 취약합니다. 이러한 실망을 피하려면 땅의 온도가 8도에서 10도 사이에 도달해서 충분히 따뜻해졌을 때 비트를 파종해야 합니다. 단지 2주 정도 먼저 심으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전체 수확을 위험에 빠뜨릴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기다렸다가 가을에 확실하고 품질 좋은 맛있는 비트를 수확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인내심이 성공적인 재배의 핵심입니다. 레디시는 봄에 가장 먼저 수확할 수 있는 채소라 최대한 빨리 키우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 레디시야말로 성급하게 심을 경우 실패하기 쉬운 작물입니다. 이 작물은 일조 시간, 즉 낮의 길이와 온도 변화에 매우 민감합니다. 만약 날씨가 춥고 낮이 짧을 때 너무 일찍 파종하면 성장이 더디게 진행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날씨가 따뜻해지고 낮이 길어지면 식물은 스트레스를 받아 꽃을 피워야 할 때라고 착각하고 조기 개화해버립니다. 그 결과 우리는 아삭하고 싱싱한 뿌리가 아닌 꽃대가 올라와 질기고 쓴맛이 나는 줄기만 얻게 됩니다. 뿌리는 아예 형성되지 않거나 아주 작고 물렁물렁하게 자라버립니다. 레디시는 서늘한 환경을 좋아하지만 추위는 싫어합니다. 레디시가 좋아하는 이상적인 조건은 적당히 따뜻한 날씨와 충분히 긴 일조 시간이지 뜨거운 고온이 아닙니다. 따라서
레디시를 심기 가장 좋은 시기는 땅이 충분히 따뜻해졌지만 아직 한여름 더위가 시작되지 않은 4월 말이나 5월 초입니다. 차가운 땅에 일찍 파종하는 것은 조기 개화로 이어져 작물을 잃게 될 가능성이 거의 100%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추 같은 IP 채소는 무와 마찬가지로 일찍 수확하고 싶은 마음에 서둘러 심었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채소들은 무와 똑같이 생육 초기에 받는 스트레스, 특히 낮은 온도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꽃대를 올립니다. 추대합니다. 차갑고 덜 데워진 흙에 상추 씨앗을 뿌리면 싱싱한 잎의 로제트 대신 길게 솟아난 꽃대를 얻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잎은 작고 질겨지며 쓴맛이 돌기 시작합니다. 특히 결구, 포기. 상추의 경우 이런 스트레스 조건에서는 아예 포기를 형성하지 못하게 됩니다. 상추는 서늘한 기온을 좋아하지만 안정적인 성장을 시작하려면 최소한 5도에서 7도까지 따뜻해진 땅이 필요합니다. 가장 잘 자라는 온도는 15도에서 20도 사이입니다. 그러니 파종을 서두르지 마세요. 안정적이고 적당히 따뜻한 날씨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처럼 쾌적한 환경에서는 상추가 녹색 잎을 빠르게 키우고 오랫동안 꽃대를 올리지 않아 신선한 채소로 여러분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식욕을 돋우는 이 프로젝트 대신 꽃이 핀 상추 포기를 상상해 보세요. 차가운 땅에 상추를 심고 싶은 마음이 즉시 사라질 겁니다. 시금치는 환경 조건이 맞지 않으면 금세 꽃대가 올라오는 대표적인 단일성 작물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불리한 조건에는 단순히 고온이나 가뭄뿐만 아니라 초기 생육 단계에서의 저온도 포함됩니다. 만약 차가운 땅에 너무 일찍 시금치를 파종하면 성장이 극도로 더뎌집니다. 그러다 기온이 오르고 일조 시간이 길어지기 시작하면 식물은 그제서야 지금이 꽃을 피워야 할 때다 라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결국 여러 번 수확할 수 있는 통통하고 영양가 높은 잎이 대신 줄기만 빠르게 자란 꽃대 하나와 그 밑에 달린 작고 거친 잎 몇 장만 얻게 되는 셈입니다. 좋은 시금치 수확을 위해서는 아주 이른 봄이라도 이미 따뜻해진 땅에 파종해야 합니다. 긴 장마와 더위가 오기 전에 다 자라도록 하거나 아니면 늦여름에 파종해서 가을에 수확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가운 땅에 너무 일찍 하는 봄 파종은 거의 100% 실패를 보장합니다. 흙 온도가 5도에서 7도까지 충분히 올라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신 있게 씨를 뿌리세요. 이런 조건에서 시금치는 빨리 발아하고 꽃을 피울 생각 대신 왕성하게 잎의 양을 늘려나갈 것입니다. 양파는 씨앗 흑종자, 이든 종구 파종할 때 사용하는 작은 양파 모종 등 제대로 된 알뿌리를 키우려면 서두르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양파 종구를 심을 때는 더더욱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작은 종구를 차갑고 물이 너무 많은 흙에 심으면 양파가 그냥 썩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위험은 바로 추대, 즉 꽃대가 올라오는 현상입니다. 양파 종구, 그 중에서도 굵은 종구가 심은 후에 낮은 온도에 노출되면 양파는 겨울을 다 보냈다고 착각하고 올 시즌에는 꽃을 피워야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크고 아삭한 알뿌리 대신 쓸모없는 꽃대만 올라오게 되죠. 일단 꽃대가 올라온 양파는 단단해져서 저장성이 떨어지고 맛도 크게 잃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양파 종구는 흙 온도가 10도에서 12도까지 충분히 따뜻해졌을 때 심어야 합니다. 너무 일찍 심으려고 서두르지 마십시오. 따뜻한 흙에 심은 양파는 뿌리를 빨리 내리고 곧바로 왕성하게 자라나서 불필요한 꽃을 피우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충실한 알뿌리를 잘 형성할 것입니다. 콜리플라워와 브로콜리는 채소 중에서도 까다롭기로 유명한
양배추가 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배추는 추위에 강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 두 작물은 특히 생육 초기에는 냉해에 매우 취약합니다. 만약 콜리플라워나 브로콜리 모종이 장기간 저온 10도 이하에 노출되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아직 작고 약한 식물은 이때 결국 머리 만들기를 시작해야 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받습니다. 그 결과 호두알 크기만 한 아주 작은 꽃봉고리가 생기는데 이를 흔히 버튼 현상 버트닝이라고 부릅니다. 이 현상이 발생하면 식물은 더 이상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며 제대로 된 수확은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 작물들의 모종을 차가운 토양에 서둘러 심어서는 안 됩니다. 서리의 위험이나 장기적인 저온이 없을 정도로 안정적으로 따뜻한 날씨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모종을 며칠 늦게 심더라도 환경이 편안할 때 심어야만 온전하고 큰 꽃봉고리를 만들어냅니다. 성급하게 심어서 형편없는 조기 수확으로 실망하는 일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해바라기는 태양과 여름을 상징하는 꽃입니다. 말 그대로 따뜻한 기온과 햇빛을 가장 좋아하는 작물이죠. 따라서 아직 찬 기운이 남아있는 흙에 해바라기를 일찍 파종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해바라기 씨앗은 온도가 8도에서 10도 이하일 경우 아예 발아하지 못합니다. 땅속에 방치된 씨앗들은 설치류나 새들의 먹이가 되거나 혹은 그대로 썩어버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설령 싹이 돋아난다 해도 갑작스러운 늦서리를 맞으면 금방 죽어버립니다. 해바라기는 생장점이 냉해로 손상되면 다시 회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리가 내리지 않는다고 해도 찬 땅에서 자란 해바라기는 성장이 매우 느리고 약해 왜소한 개체로 자라게 됩니다. 씨앗이 가득 차야 할 꽃도 작고 부실해집니다. 씨앗이 꽉 찬 크고 튼튼한 해바라기 꽃을 수확하려면 옥수수를 심을 때처럼 땅이 완전히 따뜻하게 데워진 후에 파종해야 합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태양이 흙을 충분히 들 시간을 주세요. 그러면 이 태양의 꽃은 튼튼한 위용과 아름다움으로 당신에게 반드시 보답할 것입니다. 이제 1년생 꽃인 메리골드와 백일홍을 예로 들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은 정원사들이 화단을 빨리 채우고 싶은 마음에 이 꽃들을 너무 일찍 파종해 모종을 키웁니다. 하지만 이 꽃들은 멕시코처럼 따뜻한 나라가 고향이라 추위에 정말 약합니다. 아주 작은 설이라도 모종에게는 치명적입니다. 만약 차가운 흙에 심으면 성장이 멈추고 저온 스트레스로 인해 잎이 파랗게 변하며 오랫동안 병치레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꽃이 피는 시기가 훨씬 늦어집니다. 따라서 따뜻한 날씨를 좋아하는 1년생 꽃 모종을 안정적으로 따뜻한 날씨가 될 때까지 보통 5월 말에서 6월 초입니다. 미리 심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모종을 키우기 위한 파종은 정식 봄밭에 심는 것 40일에서 50일 전에 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시간만으로도 충분히 튼튼하고 야무진 모종을 얻어 풍성한 꽃을 피울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성급하게 서두른다면 연약하고 허약한 식물을 얻게 될 겁니다. 이 식물들은 여러분에게 꽃을 보여주기는커녕 살아남기 위해 힘겨운 생존 경쟁을 벌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아시겠지만 텃밭 일을 너무 서두르는 것은 조기 수확이 아니라 실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저희는 명백하게 따뜻한 기후를 좋아하는 토마토와 수박부터 겉보기에는 강한 당근이나 양파까지 20가지 작물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작물들에게 너무 이른 파종은 스트레스, 병충해, 추대 현상을 일으키고 결국 수확량 손실로 이어집니다. 성공적인 정원사의 핵심 비결은 자연을 재촉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신호와 각 식물의 요구사항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토양 온도, 일조 시간, 늦서리의 위협이 바로 여러분이 따라야 할 주요 지침입니다. 인내와 지식이야말로 여러분의 무기고에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며 가장 비싼 삽이나 물뿌리개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조언들이 여러분이 아쉬운 실수를 피하고 이번 시즌 진정으로 풍성하고 건강한 수확을 얻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다음 새로운 팁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너무 이른 파종으로 어떤 실수를 하셨나요? 어떤 작물 재배에 가장 어려움을 겪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다 함께 배워봅시다.